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강원도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부모도 이 학생도 교사를 향한 폭언과 욕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학교 현장의 실태,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춘천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 상급반 다른 학생이 응원을 하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시끄럽다며 돌을 던졌습니다. 상급반 학생은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돌을 던진 학생의 담임 교사는 교무실에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지도가 편파적이라며 진술서를 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라고. 어디서 막말이요? 집구석? 해당 학생은 교내 봉사 징계를 받았지만 학부모는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금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과양 먹고 있고.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올해 초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 냉동실에 보관하던 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는데 학부모는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발송을 안 해서 발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과문 내용이 자기한테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 교청에 민원을 넣고 거의 매일 교청에 민원을 넣어서 또 다른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종례 시간까지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욕설이었습니다. 다 지금 녹음되고 있거든?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간 교권 침해 사례는 600건이 넘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27건,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건 무려 300건이 넘습니다. 교권 침해를 처리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제2, 제3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불구하고 일단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엮였다 그러면 다 엮여지는 거예요. 교권 침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도 강원도엔 한 명뿐입니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참거나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안타까운 교권 추락 현실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지도할 수 없고 폭언을 들을까 봐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촬영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2일 노래방에서 중학생 3명이 또래 중학생 1명을 구타하고 같이 있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이틀에 걸쳐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접촉과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학교장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경옥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8개 교원단체와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권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교조 강원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등 교권 보장을 위한 13개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택배가 오지 않는 것은 물론 장마철엔 툭하면 고립돼야 했던 산골 마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택배를 가져온 건 기사님이 아니라 드론이었는데요. 10월까지 실증 사업이 이어지는데 이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월의 한 나루터. 강을 가로질러 줄이 쳐져 있고 마을 주민은 줄을 잡고 배를 끄는 이른바 줄배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택배도 강 건너까지만 배달됩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문제는 장마 기간인데 일단 물이 불면 고립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고 뱃줄을 끊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요. 아, 그 정도로요?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거의 보름에서 한 달간은 갇힌다고 봐야죠. 이 지역에 오는 10월까지 지역 농협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론으로 배송받는 드론 택배가 운영됩니다. 제가 실제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출발하는 드론으로 배송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크림을 하나 바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드론 업체에서 시간대별로 마트에서 물건을 모아 가져오고 5kg 안에서 드론에 실어 나릅니다. 5kg을 넘으면 나누어서 배송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차례 다닙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영월군이 시행하는 것이어서 일단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저새마을 말고도 비가 오면 계곡이 넘쳐 차량이 드나들기 힘들어지는 송이길 마을, 영월군 동강 오토캠핑장 등 3곳에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비행 승인까지 제약이 많지만 발전 가능성도 큽니다. 송전탑들이나 아니면은 길가를 건너갈 때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좀 제약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면 안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최대 15kg을 적재하는 드론도 이번 사업이 끝나기 전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산골 마을에서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에 계속 선정되려면 매년 재신청이라는 걸 해야 하고 시범 사업이 끝난 뒤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산골 오지 드론 택배, 첫 발은 내딛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춘천시 의원 23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계속 발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심사보고사항입니다. 11대 춘천시 의회 김진호 의장.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어떤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주상 부의장도 의원 발의 조례가 없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보완이 필요해 본회의 상정 전에 철회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외에도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박남수, 유환규 의원까지 4명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단과 함께 시의회를 이끄는 상임위원장들은 입법 기능을 얼마나 수행했을까? 정경옥 의회 운영위원장은 1건,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 3건,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 2건,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은 2건입니다. 춘천시 의원 23명의 평균 조례 발의 건수 2건과 비슷합니다. 초선보다 재선, 다선으로 갈수록 입법 활동을 더 많이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재선 의원 7명은 모두 11건을 발의해 평균 발의 건수가 1.6건, 초선 의원 16명은 35건을 발의해 평균 2.2건, 재선 의원보다 많습니다. 재선 3선 의원일수록 입법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초선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 실정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도 원활치 않습니다. 실제 춘천시 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상정될 조례안을 예고했지만 접수된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제가 입법 예고에 관련돼 가지고서 의견 제시를 하려면 그걸 다시 형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환해서 형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 정도로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위법의 빈 공간을 찾아 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 역할을 하는 입법기관 기초의회.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 횟수나 의회에서의 역할과 관계없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아트, 스포츠가 결합한 새로운 체험 공간이 설악권에 잇따라 조성돼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자연 관광을 대신하는 새로운 체험 관광으로 인기몰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비로운 달빛을 받은 바다 표면이 반짝이며 일렁이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바다 생물들은 깜깜한 어둠을 환상의 빛으로 물들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넘나드는 공간은 초현실적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속초 북부권 영랑동에 조성된 실감 콘텐츠 전문 기업의 체험 전시관이 다음 달 개관합니다. 화려한 빛과 소리의 터널을 지나면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놀이터가 나타나고 2m 남짓한 그네를 타면 갑작스러운 중력과 가속도를 받아 마치 롤러코스터에 실린 느낌입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분석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인공지능 로봇 화가는 대화를 하면서 관람객을 관찰하고 순식간에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아이와 외출을 할 때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날씨가 안 좋으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이 속초에 생겨서 너무 좋고 4개 구역으로 나눠 최신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16개 전시와 체험이 보다 가깝게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휴식, 판타지, 꿈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기술을 손쉽게 체험하면서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속초 척산생활체육관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게임을 하듯 실감나게 암벽 등반을 체험합니다.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케이트보드와 비보이 브레이킹 종목도 배울 수 있습니다. 속초 설악동이나 고성군에는 강릉 아르떼 뮤지엄 같은 미디어 아트 전시관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결합한 실내 체험 공간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자연관광 위주였던 동해안 관광 지도에도 새로운 바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다음 달 9일부터 김포공항과 양양공항을 잇는 비행기를 두 공항에서 일주일에 각각 5편씩 운항합니다. 특히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2차례씩 비행기를 띄우고 수요일에는 한 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비행기는 승객 50명을 태울 수 있는 ATR 72500 기종입니다. 하이에어는 당초 어제 김포 양양행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사전 준비 절차가 열흘가량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8일 내일부터 강원 레저 4종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강원 레저 4종 챌린지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에서 래프팅과 365 세이프타운, 곤돌라, 케이블카 탑승 이용권을 여기어때를 통해 구매하면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해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은 1인당 최대 3만 원, 4개 지역을 모두 인증할 경우 1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28일 내일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구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권 등 4대 추진과제를 정하고 17개 시도 광역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당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강원기본사회위원회는
강원도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정책 입안과 실현을 위해 28명의 전문가와 정치인들로 구성했습니다. 춘천시가 수사 의뢰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최 행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진흥원 간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진흥원이 지난해 토이 페스티벌과 애니타운 페스티벌 관련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작년 태권도 대회 관련 잘못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용역업체 선정이 바뀌는 등 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보도한 부러질 위험이 큰 가로수에 대한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신샘반로와 소양로, 중앙로와 가연길, 칠전동 일대 대형 노령 가로수 487그루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 주변 접근 제한 등급이 나온 16그루를 이달 중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러질 위험이 있는 51그루도 제거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벚나무 등 진단 대상을 확대해 결과에 따라 가지치기, 제거 등 증상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야생화와 도시정원의 조화를 누릴 수 있는 고안 골목길 정원박람회가 정선군 고안읍 야생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정원박람회는 내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마을 호텔 18번가, 신촌마을, 고안 구공탄시장 등에서 펼쳐져 예술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집 앞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꾸민 지역 주민을 선정해 시상하는 마이가든 어워드 시상식도 펼쳐집니다. 문화예술인 1,141명과 114개 단체가 문화재청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의 폭력적 행정으로 공개 토론 한 번 없이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이 아카데미 극장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정지영, 임순예 영화감독을 비롯해 국내 문화, 학계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모경 국회의원을 통해 문화재청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동 급식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편의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춘천시는 오늘부터 기존 GS 편의점 97곳과 함께 CU 편의점 128곳에서도 아동 급식카드로 식사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포켓 CU 앱과 우리 동네 GS 앱에서 아동 급식카드를 등록한 뒤 예약 구매 메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지정한 날짜에 점포에서 상품을 가져가면 됩니다. 11월 16일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수능 문제은행을 오는 10월 배포합니다. 과목별로 강원도 내 104명의 교사가 14개 문항분석연구회로 구성된 강원학력평가연구지원단을 조직해 수능 문항을 출제합니다. EBS 연계 교재와 수능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수능형 평가 문항을 만들어 오는 10월 도내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보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7,600만 원을 들여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으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화훼, 특용작물, 산채 재배 농가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농가당 250m 길이의 철제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신청서와 견적서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천군이 토마토 축제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토마토를 온라인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품목은 화학산 흑토마토 2kg 무게 1,500상자와 찰토마토 5kg 무게 500상자입니다. 공영 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되고 택배비는 전액 화천군이 부담합니다. 한편 지난해 화천 토마토 축제 기간 판매된 토마토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1억 1천만 원가량 판매됐습니다. 태백시의 석탄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본공사가 올해 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태백시와 석탄산업전사 추모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내일 사업 실행 방안 구축 포럼을 열어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폐광 지역 공동 발전과 권익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212억 원 등 425억 원을 들여 태백 산업전사 위령탑 부지에 참배 광장과 추모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원주시가 원강수 시장의 공약 사업인 단계동 장미공원과 무실동 무삼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장미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장미공원 지하에 102면, 무삼공원에는 지하 119면, 지상 94면의 주차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에 안반이 있어 진동과 소음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안반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원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철원 문화예술 지렛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출판과 전시, 공연 분야 문화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고 생활예술 부문은 한 팀당 300만 원, 전문예술 부문은 한 팀당 500만 원 안팎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철원 문화재단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디자이너의 기획 상품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강원도인 디자이너 개인이나 단체이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8월 4일까지이며 과제 신청은 지역 디자인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